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 어제까지가 연휴였기 때문에 한 주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의 화요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3월 2일 2021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화요일입니다.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영화 관련 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미국의 양대 영화 시상식인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나리는 미국 영화사가 제작한 미국 영화지만 한국계 미국인 가족 이야기를 다루며 대사 대부분이 한국어입니다. 감독과 주조연 배우 모두가 한국계이거나 한국인인 만큼 국내 영화계도 이 영화 미나리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1980년대 미국의 아칸소주로 이주해 농장을 일구며 정착하는 이 한인 가정의 이야기는 실제 한국계 미국인 정의삭 감독 본인의 경험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국 아카데미상 레이스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인데요.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등 주요 부분에서 4개 상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따라 수상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식 하십니까?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올해 초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를 하는 비투족들이 급증했는데,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온 비투족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6개월 만에 많게는 0.6%포인트까지 오른 겁니다.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이어지자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 혜택을 없애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뛰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물가 상승 기대로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안으로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는 분할 상환 의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비투족들의 부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셋째 날인 지난 28일 하루 동안 40건 이상 반응 신고가 추가 접수됐지만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경증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람이 총 40명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보고된 이상 반응은 152건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51건, 화이자 백신이 1건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증상은 모두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 특별한 처치 없이도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미시령에는 70cm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수도권은 눈이 대부분 그쳤지만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눈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눈이 그친 그 밖의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면서 날이 추워질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눈의 양 살펴보시면요.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도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한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2도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자나 보행자 안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오늘 건강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사실 건강 얘기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잠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나 이렇게 만났을 때 어제 잘 주무셨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제 잠 좀 잘 주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 요즘 잘 잡니다. 예.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연휴 마지막 날에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쉰 게 있어서 어제 좀 잘 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운동 시작한다고 자전거 탔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주 꿀잠 잤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좀 꿀잠을 자는데 이 행복한 네. 아침 나오는 날이면 왜 이렇게 지각하는 꿈을 꾸는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어제는 좀 설쳤는데 내일부터는 잘 자보겠습니다. 네. 네. 이른 시간이어서 그렇죠, 뭐. 네, 아무래도 네. 저는 이제 기계도 충전하면 이렇게 사용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날에는 정말 하루 종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잠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빌 게이츠나 앨런 머스크 같은 분들도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 이걸 꼭 꼽더라고요. 이거 네. 라면 지금- 잠? 예. 잠 진짜요? 예, 예. 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주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이것이야말로 집중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이나 잘 자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면 부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 원장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뭐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예. 너튜브 활동도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이 더 많아졌네요. 저희 덕분인가요? 근데 오늘 이렇게 원장님 나와주셨으니까 네. 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희 환자분들한테 되게 죄송한 얘기긴 한데 저는 잠을 굉장히 잘 자는 편이어서 네. 네, 오늘도 혹시 긴장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네, 역시나 잘 잤습니다. 오늘 주제가 수면 부족인데 네. 그 수면 부족으로 실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제 수면이 정신 건강의 척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불면 자체로 저희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면이 아니라 다른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네, 오늘 이 김지용 원장님과 함께 잠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 모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 보느라고 또 밤늦게까지 TV 앞에서 노래 듣고 이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서주입니다. 행복한 아침이에요. 너만 바라볼 때 옆에 있을 때 돌리고 내 삶 돌리고 첫눈에 뚱 같다고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죽자 살자 매달린 형놈의 사랑아 당신 사랑 깊이를 차로차로 재보니 1미터도 못 되더라 잘해 바라볼 때 잘해 너만 바라볼게 잘해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한 번 더 한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돌리고 내 사랑 돌리고 오케이 돌리고 내 사랑 돌리고 내 사랑 돌리고 돌려줘 네, 국민 이모 트로트 여신 가수 서지호 씨의 무대부터 봤는데요. 야, 바로 우리 스튜디오를 행사장 분위기로 만들어버렸네요. 너무 신났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행복한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제가 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니까 이렇게 행복한 아침에 또 초대가 됐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제2의 전성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요즘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요즘 코로나라 사실은 공연이 많이 없고 그런데 다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네. 다른 가수분들한테 조금 미안해요. 저는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노래하신 거 제가 뒤에서 계속 보니까 네네. 다리가 되게 탄탄해요. 몸매가 굉장히 탄탄하세요. 네. 평소에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시나 봐요. 많이 하고 좋아하죠. 예. 원래 이제 무용을 전공을 해가지고 예, 워낙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또 가족들이 거의 다 체육 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여행을 가도 늘 운동화가 필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좀 생활 속에 네. 운동이 몸에 배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다고요? 그랬었어요. 제가 그 한 4, 5년 전에 네. 공황장애 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면서 이제 수면을 거의 잠을 거의 불면증에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었어요. 네. 김지영 원장님이 지금 네. 들으시기에 뭐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런 환자가 찾아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질환 대부분에 다 불면이 따라오거든요. 네,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모두 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뇌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면, 여러 가지 증상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공황이 있고 그 공황을 진단받으신 거 보면 불안이 높으셨을 거고요. 불안이 높으면 걱정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그러면은 더 걱정이 많아지고 약성 사이클을 계속 돌게 돼요. 그래서 잠 못 드는 게 정말 당연하게 되고요. 그럴 때 생각을 끊어주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운동은 사실 생각을 끊어주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죠. 정말 명이십니다. 끝나고 전화번호 좀 주시고. 예, 사실은 정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공황장애 오면서 그때 당시 제가 콘서트를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네. 제가 제 이름 걸고 단독 콘서트를 처음으로 해보는 거여서 그때 이제 혼자서 무대 연출이라던가 또 어떤 노래들을 또 이렇게 들려드려야 되나 해서 굉장히 많이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겸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때 이제 또 아들이 또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예,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저한테 겹쳐서 와가지고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침에 해가 뜨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잠을 더 못 자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약에 좀 의존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오늘은 앞서 노래 부르시는 거 보니까 잠을 굉장히 잘 주무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극복을 하신 거예요? 극복을 했죠. 예, 모든 이제 좀 수면을 위한, 불면증을 위한 좀 환경을 다 바꾸고 집안 분위기도 좀 바꾸고 또 이제 생각을 조금 내려놓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내려놓자 하니까 아무래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재밌었어요. 잘 주무신 것 같아요. 피부 괜찮죠? 네, 너무 좋으세요. 네. 근데 사실은 저 방송하는 사람들도요, 이 아침 방송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쭉 지속이 되면은 잘 자는데 다음날 갑자기 아침 방송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자다 깨다 막 이러고 못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걱정, 근심 많으면 사람들이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부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꿀잠을 잘 수 있는지 알아보죠. 화요일 건강혁명 시간입니다. 네, 건강혁명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수면 부족이라는 게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뿐만 아니라요, 수면 부족이 오면 다양한 질병들이 또 따라오게 된다면서요? 그럼요. 수면, 그냥 내 건강의 기본적인 척도가 되잖아요. 혈관 질환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혈관 건강, 뇌졸중의 발병률 자체도 30% 이상 올리지만 사망률도 올리고요. 심혈관 질환은 더 심한데요.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50%, 사망률은 무려 8배까지나 높아지는 게 바로 이 수면 질환, 수면 장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면 부족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서클 내려왔죠? 잠 못 자고 뭔가 고민이 많습니다. 멍하고요. 자, 첫 번째
체중 증가? 증가. 잠을 잘못 자면 체중이 증가해요? 사실 저는 이제 저녁에 늦게 먹고 살 좀 빼려고 좀 더 늦게 자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 부족이면 체중이 왜 증가하죠? 자, 일단 우리가 그 음식을 자꾸 땡기게 하는 거에 가장 큰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럼 뭐 남편 스트레스 있고 자식 스트레스 있고 직장 스트레스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가 잠 못 자는 스트레스. 이거 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땡기는 음식이 뭐냐? 엄청 달거나 엄청 맵거나 또는 뭐 기름지 많거나 벌써 이게 구성이 체중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몸은요, 많이 먹거나 또 먹었을 때 배가 부르게 하는 그 렙틴이나 그렐린이라는 그 호르몬들이 있는데 배고픔에 그 연관이 있는 렙틴이라고 하는 거, 식욕 억제하는 거, 이건 줄고요. 배부른 포만감을 주는 그렐린은 오히려 이것도 또 수치가 올라가요. 자꾸 공복 호르몬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변화가 생기니까 먹어도 배고프고 많이 먹어도 배고프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수면 부족이면 살이 찐다. 서지호 씨도 그러셨어요? 저도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자꾸 냉장고 문을 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상시 먹지도 않던 거. 낮에는 먹지도 않는데 그냥 잠이 안 오니까 계속 냉장고 문 여니까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김치통에 아, 그래요? 네, 김치라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쭉 찢어서 하나 먹고 네, 그러고 자고 싶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계속 자꾸 입에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다행히 의학적으로도 운동을 좀 하니까 살이 안 쪘지. 잘 못 자면 살이 찐다. 사실 잘 못 자면은 살 빠지는 거 아닌가? 피곤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들도 하지만 정말 다양한 연구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에는 현상학적으로 잠 못 자면 살찌는 거에 대한 그냥 두루뭉술한 그런 해석만 있었다가 최근에 2016년도에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 시카고 대학에서 아주 꽤 유명한 논문을 하나 냈는데요.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에 있는 수면 사이클을 조절해주는 뇌에서 작동하는 2AG라고 하는 그 특별한 호르몬이 더욱더 많이 분비되면서 내 몸이 항상 깨어있을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회로가 더 활성화된다는 걸 실질적으로 검측해낸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잠 못 자면 살찐다는 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이제 다 입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아까 무서웠어요. 네. 서지호 씨가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냉장고로 가서 김치를 이렇게 찢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랬다가 그 김치가 여기 좀 흘러봐봐요. 밤에 한밤 바로 전설 고양이야. 네. 무서웠어. 자, 이번에는 스트레스와 그렇죠? 우울증. 스트레스 우울증. 사실 불면증 겪으시는 분들이요. 내가 우울해서 불면증이 오는 건지 아니면 불면증이 와서 우울해진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실제로 연관이 좀 있나요? 네,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 자체에 불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애초에. 그리고 불면에 의해서도 우울감 그리고 불안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퇴근할 때 컴퓨터 끄고 퇴근해야지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가 정상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뇌도 충분한 시간 쉬어야지 사실 정상 작동을 하고 정신질환으로 번지는 걸 이제 예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잘 때 우리 뇌가 그냥 마냥 노는 게 아니에요. 잘 때 우리 뇌는 나름 일을 하는데 그날 낮에 있었던 스트레스 받는 그런 기억들도 처리하고 또 감정도 처리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꿈에서 없애고 그리고 단기 기억이던 거를 장기 기억으로 옮겨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잠을 못 자면은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부정적인 감정은 계속 쌓여서 쉽게 화가 내고 이런 식으로 번지게 되죠. 스트레스나 근심 걱정이 많으면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네,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조그만한 일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물이 그냥. 네, 사실은 평상시에는 그럴 수 있는 얘기는 어머 지용아 너 오늘 얼굴이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이런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뚝뚝 나고 세상의 모든 슬픔이 나 때문에 온 것 같고 막 이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어디 구석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이 스트레스,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인지장애 치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심해요. 걱정이잖아요, 네. 이거. 너무 그게 걱정되는 찾아오고. 말이죠. 네.
사실 잠 잘 못 자고 나면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네. 바보가 됐나? 맞아요. 이렇게 뇌가 갑자기 정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집중력, 인지력 이런 것들이 결국 신경계가 제대로 돌아가야지만 할 수 있는데 불면증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 신경계 질환입니다. 그리고 뇌에서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것도 숙면, 아주 깊은 수면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만 림프선의 그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뇌에 쓸데없는 단백질 덩어리인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더 이상 쌓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도 숙면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치매까지 올 수 있어요. 네. 다음 고혈압, 당뇨. 아니 혈압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네, 잠을 잘 못 주무시면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게요. 잠을 잘 못 자면은 그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혈관이 수축을 하고요. 또 신장에서는 나트륨을 재흡수하면서 더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면서 스스로 이완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축됐던 혈관들도 이완할 수 있게 해주고 혈압을 낮추는 기회가 되는데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동맥경화 위험성도 증가하게 돼서요. 결국은 심혈관계 질환까지 오게 되는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당뇨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8시간, 7시간, 6시간 이렇게 조금씩 수면 시간이 줄어갈수록 비례해서 이 당뇨 유발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을 적절하게 낮춰주는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혈당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 고혈압 이런 대사성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바로 이 수면 부족일 때 많이 나타납니다. 자, 수면 부족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암이에요. 아니, 안 좋은 건 다 오네. 암까지? 그러니까 암까지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로. 네, 사실 이 암에 대한 연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꼽는 것은 그 세계적인 학회지에 소개된 남성암, 전립선암이죠. 네. 이 전립선암에 대해서 아이슬란드에 있는 교수팀이 67세에서 96세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3년에서 7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 60% 정도 전립선암 비율이 높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전립선이 안 좋아지는 시기의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연관성을 보더라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일단 숙면을 방해하게 되는 것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숙면이 지속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 즉 숙면을 일으켜주는 이 호르몬이 암을 좀 억제한다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팀도 이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것이 암 발병을 억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내가 수면 부족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증상 같은 게 좀 있으셨어요? 저는 이 혓바늘이 이렇게 돋더라고요. 그래서 혓바늘? 네, 그래서 노래할 때 돌리도 이렇게 돌리도 이렇게 혓바늘 이게 때문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예. 네, 혓바늘이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 이 혓바늘, 입안에 염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혀의 통증까지 느끼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잠을 좀 푹 주무시고 나면 많이 좀 개운해졌다, 많이 상처가 나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강염증이 반복되고 혀에 통증이 생기는 것도 어떤 수면 장애가 있지 않은지 의심해 봐야 되는 증상인데요. 잠을 못 자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 타액 분비, 즉 침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염증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구강 건조 상태가 오래되면 혀가 갈라지는 균열설이 생기거나 이로 인해서 혀가 좀 화끈화끈 뜨겁게 아픈 구강 자결감 증후군까지도 오게 됩니다. 네.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또 다른 요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또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흔한 원인 중에 이제 코골이가 있는데요. 흔히들 코골이는 자기만 잠 잘 자고 남은 다 깨운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막상 본인의 수면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저는 알람은 못 들었는데 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깼거든요. 아니 피곤할 때 코 고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좀 곤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당연한데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 문제예요. 아마 자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주변에 어디 뭐 사람들 많이 자는 뭐 예전에는 찜질방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막 크게 드르렁 곳이다 갑자기 컥컥 이러면서 숨 막히고 네.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호흡이 멈추니까 당연히 그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적으로 깨게 되고 수면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낮에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특히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중추성과 폐쇄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폐쇄성의 경우에는 이 코 속에 이제 비강이 숨쉬는 이 기도가 조금 휘어져 있거나 좁아져 있는 경우, 혹은 복부 비만이 심해서 자면서 배가 이렇게 눌리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제거해주면은 또 쉽게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추성의 경우에는 더 문제예요. 이제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도 의식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냥 수면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폐쇄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가 막아져서 숨을 네. 못 쉬어도 가슴이나 배는 숨 쉬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면서 숨이 멈췄을 때도 가슴이나 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는 가슴이나 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예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죠. 위험하네.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수면다원 검사라는 그 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 동안 자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뇌파도 찍고 심전도도 찍고 수면 양상, 그리고 몸이 움직이는 정도도 기록하면서 이분에게 실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수면이 어느 정도 깊은 정도로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고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양압기를 이제 사용해서 잠을 자게 되는데, 양압기를 사용하면서 삶의 질이 정말 변했다, 너무 편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두 가지가 좀 있는데요. 첫째는 꿈을 굉장히 많이 꾸고요. 둘째는 가위에 또 그렇게 눌리거든요. 네. 이건 어떤 거예요? 아, 이게 수면장애 중에서도 이제 꿈을 많이 꾼다 하는 다몽증과 또 악몽을 꾸면서 막 가위가 눌리는 몽염증, 이런 두 가지 증상도 잠을 방해하는 수면장애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밤새 꿈에서 너무 열심히 다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더 피곤하다고 맞아요. 하시고, 네. 또 낮 동안에도 잘 놀래기도 하고 막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초조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꿈을 너무 많이 꾸시는 다몽증은요, 그대로 둔다면은 신경증이나 만성 피로, 화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특히 그 중에서도 악몽, 가위 눌림 같은 경우는 수면 사이클 중 후반부인 렘 수면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렘 수면이란 건 자면서도 눈알이 움직이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반쯤 깨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렘 수면의 비중이 높다는 거는 반대로 깊은 수면은 비중이 얕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도 계속 피곤하고 낮에 일상생활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다면은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렘 수면을 줄여주는 약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잠이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김지영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꿀잠 잘 수 있는지 혹시 팁이 있을까요? 오늘 뭐 준비한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어서 앞으로 나가서 네. 한번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볼까요? 자, 오늘은 베드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잠이니까. 네. 예. 서주 씨도 앞으로 아, 한번 네. 좀 모셔볼게요. 불면증으로 고생을 좀 하셨다고 했으니까 오늘 제대로 치료하는 겁니다. 제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저 베개하고 네, 저 다 준비가 볼이 되어 준비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 베개만 먼저. 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개가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네요. 특이하네요. 네, 너무 뻔한 이야기겠지만 현대인들의 불면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특히 항진이 돼요. 이 교감신경은 원래 우리가 예전에 뭐 야생동물을 만나거나 그래서 쫓기거나 맞서 싸울 때 이렇게 우리 몸이 긴장되고 각성될 때 나오는 그런 반응인데요. 당연히 각성되니까 잠을 잘 못 이루게 되죠. 근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이 항진됐다가 다음에 다시 부교감신경이 금세 균형을 맞춰주면서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 균형이 딱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교감신경만 계속 올라가 있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주는 이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함을 통해서 불면을 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신욕, 그리고 명상, 심호흡, 근육이완법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불면을 해결할 수 있는 근육이완법인 무릎 명상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명상 네. 한번 직접 해볼까요? 네. 한번 옆에 앉아주시면. 같이 앉아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네네. 네. 그래요? 이렇게 앉고요. 네. 네. 앉고 하나하나 좀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시는데요. 4초에 한 번 숨을 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숨을 쉬시면 됩니다.
4초에 한 번 숨을 쉰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제 양손을 번갈아서 자신의 무릎을 두드리는데요. 이 무릎을 두드리는 속도는 언제 숨 쉴까요? 네, 숨은 계속 쉬시면서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무릎 두드리시면 되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자신의 무릎을 치는데 심장 박동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박수가 보통 60회에서 100회 정도 사이니까요. 네, 시계에 1초에 한 번 정도로 두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분에서 10분이 생각보다는 되게 길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두드리다 보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2, 3분 정도 지나면은 저절로 몸의 긴장이 약간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나른해지고 이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무릎을 두드리는. 원장님, 잠이 와요. 네,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약간 나른해졌네. 실제로 이걸 하면서 잠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속도가 많이 느려지면 그때 자리에 누워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릎을 치면서 네. 뭔가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몸도 나른해지고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 잠 못 이루면은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려주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누가 두드려주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기도 하고요. 반복된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긴장 상태가 아니구나 몸에 알려주는 효과도 있고요. 네. 이제 누우면은 잠이 약간 오기 시작할 텐데요. 그래도 잠이 안 온다. 이럴 때는 심호흡을 바로 적용해 보면 제일 좋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심호흡한다고 내 불면이 해결되냐. 나는 정말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명상센터에 가보면은 그런 불면을 심하게 호소하시던 분들이 명상하다가 그냥 꾸벅꾸벅 잠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478 호흡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478. 네, 숫자 4를 세면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그 상태로 숨을 멈추고 7초를 세시는 거예요. 7초. 네, 숨을 멈춘 상태로 7초를 세시고 그 다음에 숫자 8을 쉬면서 입으로 내쉬는 겁니다. 이게 478이에요. 네, 사실 굉장히 길어요. 한 번에 그럼 20초 정도가 걸리는 거니까요. 네. 한 번 호흡에요. 평상시 호흡에 내가 4-5배 정도로 천천히 쉬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꾸준히 연습해서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시면은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고 그럼 저절로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 없이 불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잠 못 잘 때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많이들 세셨잖아요. 이제는 방금 알려주신 478 호흡법 해보시면 편안히 잠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박미경 원장님께서 또 지압법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네, 제가 나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잠 잘 수 있는 지압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자, 오늘 저는 강력한 배지압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릴 때 왜 배 아플 때 엄마가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배를 만져주면 잠이 솔솔 오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꼽 근처를 우리가 만져주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신경이 안정되고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또 중요한 혈자리가 있는데요. 배꼽에서부터 치골 사이를 5등분을 했을 때 배꼽에서 한 위에서 3등분 정도 내려온 자리, 여기 단추 바로 아래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이곳이 관원혈입니다. 여기는 하초를 관장하는 자리인데요. 우리가 하복부가 좀 냉하고 기운이 떨어지는 분들은 오히려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가슴 쪽은 뜨겁고 이제 열이 나고 화병이 생기고 상열감, 초조함, 두근거림,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시거든요. 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이 관원혈을 중심으로 해서 배를 지압을 해줬을 때는 이 하초는 좀 든든해지고 상초의 열은 꺼지면서 숙면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공이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준비물이 이제 공 하나가 필요하고요. 베개도 이제 있으면 좋은데 어느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깔고 엎드리셔서 배꼽 아래 관원혈을 자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랑한 공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높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더 자극이 되겠죠. 네. 그래서 관원혈 부위에 이렇게 대주시고요. 공을.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팔꿈치나 무릎 아래에는 약간 쿠션을 대주시는 것도 편안한 자세가 되고요. 자, 이런 상태로 한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하시는데 지속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 한번 굴려보시면 어떤 부분은 단단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더 잘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직접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약간 똥배가 들어가는. 일석이조의 효과인가 봐요. 네. 배도 들어가고 잠도 오고. 약간 이렇게
약 뭐가 이렇게 순환되는 느낌? 네. 사실 지압한다 그래서 그걸 위치로 손으로 잡아서 누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럴 때 공 하나 이용하셔서 이렇게 살짝 굴려주다시피 하시면 확실히 숙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체중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자극이 되고요. 만약에 공이 없으시면 물을 채운 생수통이라든지 마사지할 때 쓰시는 폼롤러 같은 것들을 대고서는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압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박미화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숙면 취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왠지 쾌변도 되고. 아니 아랫배를 자극해주니까 네. 최고예요. 물 사용할 때 이거 따뜻한 물로 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럼 뜨뜻해지는 효과도 네. 있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지압법까지 하나하나 좀 배워봤습니다. 이제 영상 한번 볼까요? 네, 공황장애 가수 서지호 씨의 건강법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많은 상장과 상패 그리고 사진 속 주인공은 누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서지호입니다. 제가 93년도 데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8년 정도 되나요? 탁월한 가창력과 우아한 매력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트로트 가수 서지호. 자기의 무대는 어떤 곳인가요? 저에게 친구였고 또 아팠을 때도 무대에 올라서면은 그 아픔이 싹 사라질 정도로 저한테는 병원 같고 친구 같은 그런 곳이죠. 이토록 사랑하는 무대에 서기 위해 찾아온 이곳. 오늘따라 유난히 긴장한 모습인데요. 베스트 차트 50 1위는 서지호 씨의 여기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서지호 씨 축하합니다. 항상 1등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상도 좋고. 네. 네. 올해도 열심히 달리라는 뜻에서 주신 걸로 알고요. 네, 올해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못 버린다니.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오늘 1등 했으니까 1등. 영락없는 전생 가수 서지호. 그런데 공연을 또 이제 하고 다니는데 무대에서 이렇게 숨이 갑자기 안 쉬어지는 거예요. 노래 한 곡 딱 부르고 나니까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온 몸에 식은땀. 몇 년 전 심각한 공황장애로 인해 무대에 서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녀. 제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어요. 첫 콘서트였는데 모든 기획, 연출, 노래를 뭘 부를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싹 다 제가 혼자서 다 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간신히 쪽잠을 자며 버텼던 지난날. 차 안에는 아직도 그때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예전에 우유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 그런 말씀들 하셔가지고 이제 우유도 이렇게 불면증 다 극복했고요. 지금 너무 잘 자고요. 이제는 주변에라도 누가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불면증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눕시다. 불면증 이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지호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환하게 비치는 아침 햇살과 함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 날씨 좋네. 이야, 봄 다 갔는데. 봄이다, 봄. 봄 기운을 만끽하던 것도 잠시. 그녀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햇볕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이불도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이불도 광합성을 한다고요? 왜지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먼지나 미세먼지나 이런 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불도 이렇게 널어서 깨끗하게 이제 살균, 이 수면에도 이게 또 영향이 미치거든요.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수없이 노력했던 서지호.
그 결과 최적의 수면 환경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어떤 걸까 해서 친구도 바꾸고 그다음에 저만의 그냥 이렇게 좀 안정감 있는 그래서 다 이 색깔도 화이트 톤으로 다 바꾸고요. 가장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주려고 이제 많이 바꾸고. 불면증 극복을 위한 그녀의 노력이 깃든 침실. 이곳에서 수면 환경 꾸미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제가 TV 이렇게 보다가 그냥 이렇게 거의 기역자로 꺾이듯이 해서 이렇게 가끔 잘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아침에 정말 제가 엉망진창으로 자고 있더라고요. 베개 높이가 6에서 8cm가 딱 좋대요. 그리고 이렇게 누웠을 때 제 목이 이렇게 C자형이 딱 되는 정도의 높이가 되는 거죠. 이불도 예전에는 좀 두꺼운 거를 덮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두껍지 않아도 이렇게 몸을 싹 감싸주는 좋은 소재들의 이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불로 바꿨죠. 또한 침대 맡엔 반드시 이것을 놓는다는 지호 씨. 혹시 양말 아니요? 잠들기에 가장 적합한 체온이 몸의 중심부는 차갑고 이 손발은 따뜻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 양말을 신고 자거든요. 그러면은 이 혈관이 팽창이 돼서 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몸에 잠자기 좋은 그런 온도 체온을 유지하면서 잘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또 수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 밖에도 침실의 밝기를 조절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통해 불면의 밤을 극복한 서지호. 이제 꿀잠 예약입니다. 그녀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켜왔던 가족들은 이 변화가 반갑기만 한데요. 누나 얼굴 되게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잠을 잘 자지. 옛날에 잠 못 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족인데 누나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힘든 건 알겠는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아침에 나 운동 가려고 나와 보면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고 막 눈 빨개가지고 막 초점도 없고 막 숨도 잘 못 쉬고 막 또 먹는 음식도 되게 중요하다더라고. 우리가 추천해 준 게 있어갖고 그거 먹는데 뭐 있어? 이 숙면에 도움을 주는 식품? 그게 뭡니까? 에? 뭐야 그거? 타트 체리 젤리라는 거야. 수면이 부족한 게 이게 수면 호르몬인 그 멜라토닌이라는 알지?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그렇대. 그래가지고 여기 타트 체리에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있대요. 여러모로 일석다조. 이제는 함께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된 지난날. 하지만 불면증은 언제나 다시 찾아올 수 있기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자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필라테스를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의 피로를 좀 풀어주고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해주는 그런 운동이 좋아요. 인어공주 자세를 취하고요. 여기 무릎하고 이쪽 무릎이 일자로. 저녁 시간을 활용해 가볍게 운동을 하면 숙면은 따놓은 당상. 이렇게 좀 운동을 해주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시기도 되게 편해요. 매일 밤 잠들지 못하던 불면의 터널을 지나 환한 웃음을 되찾은 서지호. 그녀가 생각하는 숙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요. 스스로 자꾸 좀 밝게 살려고 노력하고 여행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 삶의 건강의 철학. 불면증을 극복한 가수 서지호의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네, 서지호 씨가 실제로 불면증을 극복했으니까 그 사례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에게 맞는 수면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 어떤 거죠? 네, 일단은 침대에서는 잠만 자야 됩니다. 네, 침대에서 일하시거나 또
또 노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럴 경우 우리 뇌는 침대를 자는 공간이 아닌 노는 곳으로 인식하게 돼서요. 밤에 이제 자려고 딱 가도 우리 몸은 피곤한데 뇌는 이제 놀러 왔구나 이러면서 깨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따뜻하고 좀 뭔가 편안한 환경 그리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또 어른들은 그렇게 빨리 자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야 공부 잘한다고. 네. 이건 맞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딱 정답이 있진 않아요. 유명인들도 보면은 그 각각 수면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을 자냐, 언제 잠드냐보다 더 중요한 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키가 크는 게 사실이니까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긴 수면 시간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빌 게이츠가 제일 많이 자네요. 7시간 자네요. 밤 12시에 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정신과적으로는 사실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자는 거를 권유드리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답은 없지만 한 11시에서 12시에 잠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하죠. 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햇빛이 들어오고 햇빛이 눈에 들어가면 멜라토닌 분비가 끊기면서 잠에서 약간씩 깨게 되거든요. 네. 에디슨은 저 아침 방송하면 잘하시겠네. 그다음에 처치는 새벽 3시에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유. 마냥 일찍 자는 게 막 도움이 된다 그러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숙면 취하는 데는 베개 높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베개 높이에 대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똑바로 누웠을 때는 이렇게 바닥과 목뼈를 잘 지지해줘야 되는데 목뼈에 커브가 있잖아요. 그 곡선을 잘 유지해줄 수 있는 높이가 한 6에서 8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옆으로 누웠을 때는 어깨 높이를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목이 내려오거나 위로 꺾이거나 이렇게 되니까 8에서 12cm 정도의 베개를 옆으로 받쳐서 이제 목부터 허리까지의 척추를 일직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나에게 맞는 수면 환경을 알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저녁 운동인데 저녁 운동을 원래도 오전에 운동을 좀 했었는데 잠을 못 자면서부터 저녁에는 좀 과하지 않은 스트레칭 위주로 해서 저녁 운동을 바꿨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녁에 과하게 운동하면 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꿀잠을 부르는 운동을 저희가 행운쌤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꿀잠 운동 기절각 숙면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서지호 씨도 앞으로 모시고 기절각. 네, 이건 기절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에는 적당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요. 10분 운동, 10분 휴식 이렇게 3세트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흔히들 많이 하고 있는 팔벌려 높이뛰기 할 건데요. 다 모두 모아주시고 여기에서 위로 제가 점프하면 점프! 좋아요. 자, 이렇게 준비 시작. 하나, 둘, 가볍게 뛰어주시면서 좋습니다. 셋, 넷, 5번 좋습니다. 총 여러분이 하실 때 10분 동안 10분 휴식 잊지 마시고요. 네. 두 번째 운동은 손 양손을 가슴 앞에 넣으시고요. 자, 각자 무릎에 같은 다리, 같은 손, 같은 다리, 같은 손. 자, 이거를 조금만 빠르게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습니다. 오, 마이크. 살짝 붙네요.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 동작은요. 스케이트 동작인데요. 네. 자, 여기서 스케이트 타듯이 하나, 둘, 살짝 점프해서 셋, 옆구리까지 같이 틀어서 하나, 둘, 셋, 넷. 자, 약간 미끄러지듯이 스케이트를 탄다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지호 씨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돌리도 앵콜로 준비했습니다.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돌리도. 자, 발발이야 높이지. 하나, 둘, 셋, 돌리다. 내 숙면 돌리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에 양쪽으로 같은 손. 하나, 둘. 잠이 와요. 자, 마지막 스케이트 동작 준비. 하나, 둘, 셋. 가자. 자, 스페이스 한 세. 빨리! 자, 운동을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 꿈꿔!
야, 이거 뭐. 아니, 잠 다 깼어. 이렇게 하고 저 명상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적절하게 하시면 잠도 잘 오니까요. 네. 자, 다음에는 타트 체리? 타트 체리. 타트 체리. 타트 체리가 도움이 돼요? 예, 타트 체리가 이제 멜라토닌 분비와 연관이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수면장애. 근데 이 타트 체리가 미국 쪽에서 만들어지는 체리인데요. 이게 추수를 하면 쉽게 물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육보다는 액상의 형태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타트 체리입니다. 아니 근데 타트 체리 우리 사실 일반 체리랑 혹시 다른 점이 따로 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리 그럼 많이 아시는데 이 체리가 실제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타트 체리하고 그 신맛을 내는 사워 체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 죄송합니다. 스윗 체리, 스윗 체리, 스윗 체리하고 타트 체리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스윗 체리는 단맛이 좀 강하고요. 타트 체리는 이 좀 신맛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체리랑 타트 체리가 어떻게 달라서 숙면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영양 성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타트 체리하고 스윗 체리가요. 그 비교를 했을 때 베타카로틴이 그 타트 체리가 한 20배 정도 더 높은데 이 베타카로틴이 야맹증에 영향을 주는 뭐 비타민 A와 연관이 있는 그 영양소고요. 그리고 다른 과일들과 또 비교를 했을 때도 좀 많은 영양 성분의 차이가 있는데요. 뭐 비타민 A 같은 경우 뭐 블루베리에 한 21배, 철분은 오렌지에 3.2배, 뭐 칼륨은 크랜베리에 3.1배, 칼슘은 바나나에 3.2배 정도 이렇게 좀 풍부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 게 타트 체리의 특징입니다. 비타민 A하고 철분하고 맞네요. 네, 맞아요. 이 수면 장애에 철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지불안 증후군에도 아주 중요하고요. 철분 많으니까 도움 될 것 같네요. 예. 요 앞에 있는 거 좀 먹어볼까요, 그러면? 맛을 한번 젤리 볼게요. 형태로 돼 있네요. 젤리라서 먹기 편할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맛도 어머, 세상에. 달콤할 것 같아요, 체리니까. 새콤하니 맛있어요. 맛있네. 새콤한데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좀 신맛이 있어야 되는데 젤리 형태로 만들면서 약간의 단맛을 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올려줘서 단맛이 나는데요. 자, 이 새콤한 타트 체리는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의 약 한 30배, 마늘의 약 50배 정도에 해당되는 이 멜라토닌이 들어있는데 이 멜라토닌이 이제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멜라토닌이 왜 인체의 시계라고 불리는 수면을 좌우하는 호르몬인데 우리가 낮 동안에 햇볕을 충분히 쬐었다면 저녁 7시쯤 분비되기 시작해서 10시쯤에 최고조로 이제 올라가면서 새벽 3시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 분비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은 이게 또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수면 장애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오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나이 들면서 또 이게 줄어들거든요. 10대, 20대 때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40대만 돼도 이 양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저도 이제 3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침잠이 좀 적어져서 아침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이게 바로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20대 때 특히 고3 때 그렇게 졸렸구나. 근데 나이가 들수록은 잠이 없어지잖아요. 아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갱년기 지나고 나서 그렇게 잠을 못 자서 매일 밤 정말 고생하세요. 저도 지금 잠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갱년기를 앞두고 이 갱년기 불면증도 멜라토닌과 관계가 깊습니다. 실제로 이제 49세 이하의 갱년기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멜라토닌의 농도를 높여주었더니 다시 월경이 시작되더라 하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갱년기 여성의 여러 가지 증상과 멜라토닌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잠 못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얼만큼 잘 자느냐 이걸 이제 수면의 질이라고 하는데 이 수면의 질도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를 봤더니 타트 체리 주스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약 84분이 연장됐으니까 1시간 이상 더 잠을 자게 된 거고요. 수면 효율도 향상됐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때 멜라토닌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도 했거든요. 처방받아서 드시는 거죠? 이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문의약품 분류돼 있어서 처방전 없이는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또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네, 맞습니다. 이 수면이 부족하면 활성산소가 늘어나면서 우리 몸에 염증이 올라가고 그래서 만성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타트체리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타트체리 섭취 후에 염증이 완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에게 대회 기간인 일주일 동안 타트체리를 섭취하게 했더니 근육통이 34%나 감소를 했고요. 또 약 12주간 타트체리를 섭취한 후에 골관절염 통증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 이는 이 타트 체리 속에 들어있는 이 안토시아닌 색소. 그러니까 색깔이 어때요, 지금 본 게? 빨갛잖아요. 이 빨간색을 내는 게 이 안토시아닌 색소인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진통 소염제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아스피린. 근데 이 아스피린하고 이 안토시아닌이 비교를 했을 때 아스피린만큼의 진통 소염 효과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있는데요. 타트 체리 안에 이 안토시아닌계 색소뿐만 아니라 쿼르세틴, 그다음에 캠프페롤 이런 성분들도 매우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1차 원인 물질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들로 항산화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타트체리는 항염, 그다음에 항염증 효과들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성 염증이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게 만성염증인데 우리가 만성염증을 나쁜 염증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왜냐하면 급성염증이라는 것은 뭐 감기 걸렸거나 어딘가 찢어졌거나 모기 물렸을 때 빨갛게 부으면서 아픈 티가 나는 염증이라면 만성염증은 혈액을 타고 몸을 돌아다니면서 암이나 치매까지 불러오는 염증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이 만성염증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타트체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잠을 잘 자서 살이 잘 빠졌다 뭐 그런 이치인 건가요? 뭐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타트체리가 어쨌든 과일 주스니까 그리고 신맛이 강하니까 좀 이제 다이어트 효과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것도 있지만 이제 비만의 원인인 게 바로 이제 지방이잖아요. 네. 근데 이 타트체리가 조금 지방을 이렇게 잘 잡아서 이렇게 쏙쏙 골라내는 좀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시중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 중에 유크림 대체제, 커피 같은 데 타먹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물에 섞고요. 토마토 주스와 키위 주스, 그리고 타트체리 주스를 각각 섞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분을 방치했더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마토 주스와 키위 주스는 그냥 분해되지 않고 저렇게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이루는데 타트체리 주스는 저렇게 뭔가 좀 이렇게 녹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지방과 친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다른 주스들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네,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근데 이 타트체리가 또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된다. 이건 어떤 얘기예요? 네, 수면 부족이 심혈관계 사망률 또 발병률 모두 다 올린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북미에서는 심혈관계 사망률이 1위예요. 우리나라도 암을 제외하고는 사망률 1위가 바로 심혈관계 질환이죠. 심뇌혈관 질환을 다 합치면 전체 사망률을 통틀어서 1위를 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혈관 질환이 무서운 질병인데요. 그런데 사실 혈관 질환 예방하려면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일 많이 먹어라, 뭐 야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타트체리, 몽모랑시 지역에서 나오는 타트체리를 섭취했을 경우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뿐만 아니라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면은 이 나쁜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리고요. 또 혈압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의 초기 고혈압 증상을 보이는 남성을 대상으로 60ml 정도의 타트체리 농축액을 이제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계속 확인했던 논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이 멜라토닌을 좀 대체할 수 있는 타트체리가 조금 숙면을 취하게 하면서 혈압도 떨어뜨리고 이런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과 또 사망률도 낮출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럼 이 타트체리를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 수면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타트체리의 성분이 멜라토닌과 안토시아닌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들이 풍부한 것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트체리도 품종이나 어떤 지역에서 만들어내에 따라서 이 품종들의 그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요걸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품종이 뭔지를 알려주셔야죠. 네, 여러 지역,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몽모랑씨 계열의 품종들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모랑씨. 저는 타트체리하고 콜라겐을 같이 먹거든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저 잘하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타트체리가 비타민 C도 굉장히 풍부한 그런 그 과일인데요. 비타민 C가 콜라겐하고 이렇게 딱 같이 있었을 때 우리 몸에서 상승작용이 매우 좋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타트체리 먹을 때 주의할 점은요? 네, 타트체리가 신맛, 즉 산도가 있기 때문에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또 임산부나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네. 숙면을 취하는 방법, 불면증을 이겨내는 방법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단맛을 내는 체리와 달리 신맛을 내는 품종의 체리로 천연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지난주 정답은 스트레스였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도 잠 못 자서 뭐 봄이니까 충곤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들 정말 고민이거든요.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요거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서지호 가수님께서 영상에서 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저희 환자분들께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심호흡까지 세트로 추가하시면은 정말 많은 불면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그 차분해지고 맞아요. 이렇게 내 몸을 좀 재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세 분 선생님들도 한 말씀씩만 더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좀 그 저녁에 운동하면 잠이 잘 안 온다. 네. 뭐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이 조금 열이 올랐다가 열이 가라앉는 시점에서 잠이 훨씬 더 잘 오거든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 1시간 전쯤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원리인데 오늘 굉장히 격한 운동을 우리 행문쌤이 알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수면 좀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잠을 그 무호흡 때문에. 근데 1년 정도 받고 나니까 느낀 게 정말 내가 잠을 못 자고 있었고 잠자는 법을 배운 적도 없었고 잠을 잘 자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잠을 잘 자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가 잠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만큼 잠을 잘 자는 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서지호 씨도 잠 잘 자니까 요즘 개운하시죠? 네, 너무 개운하고요. 예. 사실은 또 다시 불면증이 오면 어떡할까 했는데 선생님들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제는 뭐 불면증이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에 물광이 나는데.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마다 3월 2일이 되면 야 이제는 나의 결심을 달리할 수가 없다. 네. 올 한 해를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어제 다짐하고 잤거든요. 여러분도 올 한 해 다짐하신 일 모두 좀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하는 마음 지금 딱 가지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